자,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나갈게요. 지금까지 하신 거가 FE까지 하신 거고요. 시뮬레이션. 그러면 이제 할 건 레이아웃 그리는 거거든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레이아웃 그리는 거예요. 이거. 스키매틱 보고 그리시는 게 좋고요.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턴스로 PCH랑 ACH 갖다 놨죠. 레이아웃에서도 똑같이 얘 그냥 인스턴스로 불러와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얘 어떻게 그려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있는 컨택, 뭐 그림들 뭐 레이어 색깔들이 많은데 이거 다 일일이 그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인스턴스로 불러오는 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미터만 바꾸면 알아서 그려줍니다. 컨택 수 만약에 이거보다 크게 그려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얘가 컨택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한도 내까지 알아서 그려줘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NCH, PCH, NMOS, PMOS, 캣, 뭐 저항 어떻게 그려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실 건 이런 와이어 연결하셨잖아요. 이런 거 연결 라우팅만 신경 쓰시면 돼요. 레이아웃 하실 때 가장 잘못하시는 거 테스트 라이브러리에 테스트 셀의 레이아웃을 만드시는 겁니다. 테스트 언더바 심이 아니에요. 심볼이 있는 데다가 레이아웃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LVS 할 때 레랑 스키매틱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스키매틱을 못 찾아요. 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테스트 라이브러리 안에 테스트 셀 안에 레이아웃이 있어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나중에 또 다른 셀들을 만드실 때도 꼭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하는 셀에다가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만드시면 알아서 창이 하나 뜰 거고요. 레이아웃 창. 이제 스키매틱이랑 거의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LSW라는 창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레이어 셀렉트 윈도우인데 셀렉션 윈도우. 이제 레이아웃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심볼이 아니라 색깔이 다 달라요. 레이어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뭐 네모를 그리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레이아웃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세팅부터 하셔야겠죠. 여기서 옵션에 디스플레이 또는 단축키 E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창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XY 스냅 스페이싱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본 툴의 기본 세팅은 0.1인데 그리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한 칸 움직일 때 간격 그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드는 공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350나노 이 공정은 0.025 마이크로고요. 보통 180나노 0.005 마이크로미터고요. 뭐 110 아니면 90, 65 밑으로 내려갈수록 0.001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거 그리드 안 맞추면 나중에 DRC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러가 나오고 레이아웃을 다 그렸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드는 맞추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레이아웃 이거 하셨는데 0.02로 돼 있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0.1로 돼 있으면 꼭 바꾸셔야 되고 만약에 이거 툴을 껐다가 다시 키면 얜 초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게 저장하는 거거든요. 여기 셀 뷰 내가 만든 셀 있죠. 테스트 셀 거기다가 저장할 거냐 아니면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mpdk 언더바 뭐 이렇게 pcell 라이브러리 거기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 이런 파일에다 저장할 거냐 방법이 다 있는데 맨 마지막 거는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라이브러리나 뭐 셀 이런 데다가 저장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킬 때 저절로 세팅이 되니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여기 스냅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은 오서그날이에요. 오서그날이 뭐냐 아시죠? 가로 세로만 돼요. 내가 뭐냐 카피를 했다 얘를. 그럼 얘는 가로 세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드에 맞게. 그리드는 맞춰놨으니까. 근데 다이어고널은 대각선까지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되겠죠. 또 하나가 있는데 애니 앵글이 있어요. 절대 하시지 마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왜냐? 얘는 어느 각도든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마우스 돌려보시면 어디든 다 움직여요. 근데 그리드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가지니까 내가 그린 레이아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고널을 권장해 드리고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대각선까지만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뭐 기본 가로 세로를 표시할 거냐 아니면 커서를 크로스 지금 점으로만 돼 있는데 크로스 커서로 보일 거냐 뭐 그리드는 지금 점으로만 돼 있는데 라인으로 보일 거냐 아예 안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편하신 대로 바꾸시면 되는 건데 이 그리드랑 이 스냅 모드는 꼭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시게 되면 바꾸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거 말고 옵션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일단 여기 옵션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디스플레이고요. 그 밑에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 건 그래비티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키느냐 안 키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요. 보여드리면 지금은 안 켜 있어요. 만약에 메탈원을 제가 그리겠다.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또 옆에다가 메탈원을 또 그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얘도 룰이 있거든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여주는 룰이 있잖아요. 그래비티를 안 키면 어떻게든 룰에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비티를 ON을 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알아서 붙어요. 붙어버려요. 이게 그래비티를 켰느냐 안 켰느냐의 차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나는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싶은데 그냥 얘는 그냥 붙어버리는 기능인데 이거를 쓰시면 좀 더 레이아웃을 할 때 편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또 하나의 옵션은 DRD, 디자인 롤 디스플레이라는 건데 여기 옵션에 DRD 에디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가보시면 지금은 제가 다 노티파이로 세팅을 해놔서 보이는 건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롤에 대한 룰은 안 보여요. 만약에 보여주기만 해라 라고 하면 얘는 만약에 메탈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보이시죠? 여기 채소, 위스, 채소, 뭐 에어리어 뭐 이렇게 룰 알려주는 거 이게 디자인 룰 디스플레이 옵션인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인포스를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볼게요. 아예 그릴 수가 없어요. 마우스 커서는 여기 있는데 메탈로는 저쪽에 있잖아요. 아예 가까이 가면 붙겠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어라키 뎁스도 지금은 탑만 보는데 만약에 이 밑에 뭔가가 있다고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하이어라키거든요. 얘가 밑에 있어요. PCH가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어라키에서 탑 레벨은 메탈1이 가도 얘는 메탈1이 있지만 얘에 대한 룰을 신경을 안 써요. 탑만 봐요. 밑에 있는 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얘를 바꿨다 그러면 얘도 신경 씁니다. 근데 얘를 켜놓으면
레이아웃이 클 때는 되게 오래 걸려요, 로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게 변경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LSW 창이 뭐냐, 레이아웃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창인데, 뭐 AV, NV, AS, NS 이거는 다 약어고요. 보여줄 거냐,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이런 건데, 일단 공정에서 제공하는 레이어들이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뭐 NACT, NL, PL, 폴리, 컨택, 메탈1, 메탈2, 뭐 비아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여기서 선택을, 내가 그릴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고 레이아웃 창에 그리시는 거예요. 메탈1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메탈1 선택하고 레이아웃 창에서 그리시는 거고, 메탈2를 그리겠다 그러면 메탈 MET2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렉탱귤로 그리든 패스로 그리든 선택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창을 에서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그릴 건데, 일단 레이아웃은 저희가 그럼 평면 2D잖아요. 색깔만 다른 거지, 색깔로만 이제 얘 층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힘드시니까 좀 이해하시기 좀 좋으라고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영상만 있는 거고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보셨던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모스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웨이퍼 아래에다가 웨이퍼가 있고 그 아래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올려서 그 구조를 만들고, 빨리 봐야겠네요. 내가 만들고 싶은 데다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놓고 포토 레지스터는 지우고 그다음에 뭐 깨끗하게 하고, 네, 폴리 게이트죠? 게이트 만들고 포토 레지스터 깔고, 없앨 부분 마스크로 만든 다음에 없애고, 그 다음에 폴리 없애고 포토 레지스터 없애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하고, 여기다가 이온 주입해서 드레인 소스 만들고, 그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컨택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소스 드레인에 무조건 컨택이 들어있잖아요. 한 개씩이라도 최소. 컨택 올리는 그런 얘기고요. 네, 메탈 올리고, 메탈도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반도체 만드는 건데, 이 버티컬 구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2D로 했을 때 문제가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해요.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P-sub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바디,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게 컨택, 이게 메탈. 위에 또 올라가면, 다른 걸 보여드리면 메탈이 또 있으면 메탈이 올라가겠죠? 메탈 2, 메탈 1, 메탈 2, 메탈 3 뭐 이런 식으로 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릴 땐 이렇게 층을 구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메탈 1이랑 메탈 2랑, 색깔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이게 메탈 1, 이게 메탈 2다. 그럼 얘랑은 붙어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컨택이라든가 비아라든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2층하고 3층하고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죠. 컨택이나 비아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컨택이라는 게, 여기는 비아인데 비아 1이라는 게 있어야 얘네가 연결된 거예요.
레이아웃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색깔로만 구별해서 가장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버티칼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레이아웃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스 인스턴스를 불러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바디도 있다고 하면 바디, 소스, 게이트, 드레인. 왼쪽이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H든 NCH든 이게 뭐 TSMC든 삼성이든 왼쪽이 기본이 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폴리가 게이트입니다. 바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프로퍼티에서 세팅만 해주면 생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해야 좋다는 얘기예요. 공정사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버티컬 보조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이온 주입하고 하잖아요. 얘를 직선으로 이온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줍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보면 게이트 있는 데서 여기다가 놓고 하잖아요. 근데 각도를 주면 여기 이렇게 늘어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는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또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구조대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되고,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하셔서 하시고요. 일단 레이아웃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뭐 셀 뷰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라고 치시면 알아서 떠요. 레이아웃 선택하셔서 오케이 하면 뜰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R, 렉탱귤 그릴 때 쓰는 거고, 패스 그릴 땐 P. 렉탱귤이랑 패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렉탱귤은 어쨌든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각형으로 그리는 거고, 패스는 길이에요. 얘는 꺾인 건 할 수 있는데 네모나게는 못 그려요. 만약에 얘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단축키 F3번 옵션 알려드렸죠? 그거에서 얘를 크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얘가 바뀌고, 가운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기준이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로 그릴 때가 편할 때가 있고 렉탱귤로 그릴 때가 편할 때가 있는데, 어떤 걸 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많이 쓰는 게 핏, 아까 말씀드렸죠. 핏, 그 다음에 Shift Z, 컨트롤 Z 뭐 이런 게 있는데, 줌인 줌아웃, 마우스 힐로 하셔도 되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키매틱에서 로테이트의 단축키는 R입니다. 근데 레이아웃에서 R은 렉탱귤이에요. 스키매틱처럼 얘 돌리고 싶다고 R 누르시면 얘는 다시 렉탱귤을 만들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난 얘 카피하고 싶다. 선택해서 돌아다닐 때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돕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이니까 얘를 하나 그렸는데 얘를 늘리고 싶을 때도 있고 옮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옮길 때는 그냥 이렇게 끌어다 할 수도 있고 단축키 M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S, 스트레치예요. 스키매틱에서도 그랬지만 가까이 가면 점선, 선택하면 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스크린이랑 딱 보시면 가까이 가면 점선인데 얘 전체가 점선이에요. 지금 현재는 스트레치 하면 무브처럼 돌아다녀요. 근데 나는 여기만 늘리고 싶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 선만 지금 점선이잖아요. 선택하고 쭉 늘리면 늘어나요. 만약에 대각선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대각선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요. 스트레치 기능을 진짜 많이 써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한 거니까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스키매틱처럼 인스턴스로 PCH, NCH 다 불러오셔서
위스 랭스 이런 거 안 바꿀 거니까 다 갖다 놓으시고,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좀 다른 게 뭐냐면 바디가 없죠. 바디가 없는데 픽셀 라이브러리의 장점 말씀드렸죠. 위스 랭스 뭐 이런 거 선택하면 알아서 레이아웃 그려준다고. 어떻게 그리냐,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게이트를 위에다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 탑 있죠? 그럼 여기에 게이트 만들어줘요. 바디 여기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인테그레이티드로 하고 싶다, 그럼 소스랑 붙이는 거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가 그럼 소스랑 붙어서 만들어줘요. 디태치 S랑 떨어뜨리고 싶다, 그럼 떨어져서 만들어줘요. 바디를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프로퍼티에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처음에 넣을 때부터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왼쪽에 만들 거냐, 오른쪽에 만들 거냐, 위에 만들 거냐, 아래 만들 거냐,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소자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건데, 이거는 보여주는 방식인 것 뿐인 거니까, 컨트롤 F 하면 왼쪽처럼 보이고요, Shift F 하면 오른쪽처럼 보여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간단한 거 할 거니까 오른쪽처럼 보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전체 5000바이 4000으로 보는데 블록이 되게 많고 막 이러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왼쪽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선택하시면서 디스플레이 방식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여드리면, 인스턴스로 PCH 하나 갖다 놓고, 또 인스턴스로 뭐 NCH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 카피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랑 게이트 똑같죠, 위치. 이렇게 카피하면. 그런 다음에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드도 안 바꿨네요.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카피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인스턴스로 불러놓으면 얘 정확히 맞나 안 맞나 막 봐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피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PCH의 바디 인테그레이트도 하겠다. 오른쪽에도 왼쪽에 아니라 오른쪽에 넣고 싶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핑거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고요. 디태치는 됩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어디든 다 되죠. 그다음에 게이트는 위에 만들겠다. 뭐 나는 아니 아래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핑거가 2개 이상이 되면 보스랑 마지막 옵션도 쓸 수 있는데, 보여드리면 보스는, 그러니까 탑은 다 아래다 만든 거고, 바텀은 다 아래 만드는 거고, 보스는 위아래 그냥 다 만드는 거고, 마지막 거는 교차 방식이에요. 위 2개, 아래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선택만 하면 알아서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얘를 1마이크로로 옮기겠다. 커졌죠? 알아서 바뀌어요. 만약에 얘를 뭐, 얘는 2마이크로로 바꾸겠다. 알아서 바뀌죠? 얘가 NCH, 그러니까 픽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인스턴스의 레이아웃은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값만 바꾸면, 뭐 세팅만 바꾸면 알아서 레이아웃이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바디, 얘는 이제 게이트끼리 연결할 건데, 소스랑 바디랑 다 연결해놨으니까 그냥 디체치로 한 거고, 얘는 밑으로 연결할 거잖아요, NCH로. 그러니까 그냥 바텀으로 게이트 뽑으라고 한 거고요. 얘는 탑으로 하면 편하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제가 뭐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쪽 LSW 창에서 선택한 것도 없고.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연결하는 거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다시. 자, 이제 소자 배치를 다 마쳤으면 이제 메탈 1으로 라인들을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LSW 창에서 메탈 1 레이어를 반드시 먼저 선택하시고, 메탈 1, 그런 다음에 여기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렉탱귤로 그리시든 패스로 그리시든 상관없고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그리시면 되고요. 스트레치, 카피, 무브, 회전하는 거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렸는데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언도 단축키 U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원래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리도 Shift U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메탈 1을 그린다고 하면, 렉탱귤로 그리면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겠다 이렇게 가셔서 딱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연결 붙은 거니까 붙은 것도 연결된 거고, 좀 이렇게 넘어간 것도 연결된 거예요. 보여드리면 나중에 머지라는 거를 하는데, 같은 레이어끼리 합쳐버리는 거거든요. 단축키 Shift M을 누르시면 이렇게 합쳐버려요. 붙은 거죠.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연결된 거고, 이렇게 붙어도 머지를 하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실 때 너무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려고 하시지 말고, 너무 조금 붙이시려고도 하지 말고, 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거기까지 그리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지금 확대하면 보이지만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5000 바이 40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려면 안 보이죠. 잘 조금 떨어졌는데 연결 안 된 거잖아요. 원래 연결해야 되는 건데 연결 안 된 거,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 TRC 해야 확인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딱 붙이시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여기 넘어가서 여기 다음 라인에 붙여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또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조금 한 칸. 이것도 또 나중에 DRC 에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실 때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아니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어요. 패스로 그리셔도 되고 렉탱귤로 그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하셨으면, 스키매틱에서 핀 네이밍을 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VDD, 그라운드, Vin, Vout. 여기도 스키매틱에서 줬던 핀처럼 포트를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포트라는 거 인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반드시 내가 사용할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LSW 창에서 레이어 있는 부분에서 좀 스크롤 내려보시면 M1 핀이라고 있어요. 왜 이걸 쓰느냐? 여기는 앱 메탈 1이잖아요. 메탈 1에 핀 네임을 줄 때는 M1 핀. 만약에 메탈 2에다 주겠다, 그럼 M2 핀을 쓰셔야겠죠. 일단 LSW 창에서 M1 핀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블이나 이 아이콘이나 아니면 메뉴에서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단축키 L 누르셔서 여기 파워, 그라운드, 인, 아웃에다가 레이블을 줄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이 레이어부터 먼저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키매틱에서 핀 네임 줄 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칸 VDD 한 칸 띄고, VIN, GND, Vout 이런 식으로 한 칸 쓰고 갖다 놓고 여기다
내가 지정할 메탈 위에다가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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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만약에 VDD가 여기 있다, 얘는 VDD로 그럼 인식 안 합니다. 왜냐면 딴 데 있으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가 해당 메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메탈은 이 포트가 이거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위치 꼭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대문자로 하세요. 스키매틱에서 일단 대문자로 했죠. 다 대문자 VDD, GND, VN, VOUT 다 대문자로 했죠. 걔랑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PEX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문자, 포트나 스키매틱에서의 핀이나 레이아웃에서 포트는 다 대문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하시는 거, 여기서 메탈 1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VDD 레이블을 여기다 써서 붙일 수 있어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 아니라 이 메탈 1 약간 파란색 비슷한 걸로 글씨가 써져요. 이런 식으로. 이건 포트로 인식을 못하겠죠. 반드시 레이어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 하셨으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F2고요. 아니면 여기 디스켓 여기 누르시면 되고요. 스키매틱에서의 차이는 얘는 체크인 세이브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저장만 합니다. 꼭 하세요. 다 하신 다음에. 근데 저장을 하고 나면 언더가 안 돼요.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언더를 하고 싶으면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두 다 선택할 때는 컨트롤 A잖아요. 선택을 다 취소하고 싶을 땐 컨트롤 D 하시면 돼요. 일단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겠죠.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얘는 VDD로 빼고, 소스를 연결할 건데, 드레인을 연결할 건데, 만약에 드레인을 이렇게 연결했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 게이트, 드레인인데, 얘는 지금 게이트 2개랑 드레인 2개랑 다 붙어버렸죠. 드레인은 드레인끼리,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얘네 4개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옮기면 되겠죠. 룰에 맞게. 이 거리도 룰에 맞게 다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메탈 1이랑 메탈 2랑 이렇게 지나갔다. 이거는 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층이 다르잖아요. 메탈 1은 밑에 있는 거고 메탈 2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붙은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 얘네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크레이트 비아 하셔서 M1 언더바 M2 비아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탈 1 같은 메탈끼리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연결된 거고요. 너무 이렇게 딱 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 넘겨서 겹치게 그리시고요. 다른 층이 지나간 메탈 1이나 아니면 메탈 4 이렇게 지나갔다. 이건 붙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다 하셨으면 내가 만든 레이아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베리피케이션. DRC, LVS, LP, RCX, PEX, QRC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고요.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까지 하는 겁니다. DRC는 아슈라랑 캘리버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다 나와 있고요. 아슈라부터 보여드리면, 런 DRC 선택하셔서 세팅,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런 디렉토리. 이게 뭐냐면 결과 파일들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거든요. 점은 지금 버추소를 실행한 폴더예요. 근데 여기다 저장해버리면 라이브러리가 이상해지던가 셀이 망가지든가 뭔가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좀 전에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잘못하셔서 내가 만든 스키매틱 레이아웃 심볼 다 날라갔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 저장하는 폴더를 따로 지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캘리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팅하시고 DRC 하시면 OK를 하든가 어플라이를 하면 DRC가 돌 거고요. OK를 하면 이 창은 꺼져버리는 거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 창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해보시면 프로그레스라는 창이 뜰 거고 이건 금방 없어질 건데 다 끝나면 완료됐다는 얘기가 뜰 거고요. 문제 없으면 여기 successful 있을 거고 결과창이 뜰 겁니다. yes를 하면 여기서는 에러가 4개 정도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PDF 006, 008, 0063, 00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메탈 덴시티라는 에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5000바이 4000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안에 메탈 M1, M2, M3, M4 그러니까 매그나 350나노 이 공정은 2폴리 4메탈 공정입니다. 폴리가 2개고 메탈이 4개예요. 폴리가 2개인 이유는 하나는 게이트용이고 하나는 저항용이에요. 그리고 메탈은 메탈 1부터 4까지 있는 거고 다른 공정 TSMC 180나노의 원폴리 A 메탈이다. 그럼 게이트 쓰는 거, 그다음에 메탈 8개 UTM 이런 옵션도 있는데 이게 울트라 식 메탈이라고 아까 버티컬로 보셨잖아요. 이게 메탈 1이고 메탈 2고 메탈 3 막 올라가다 보면 메탈 밑에 메탈 1, 2, 3, 4, 5, 6, 7까지는 두께가 씬이고 메탈 8이 두께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UT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메탈 옵션이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메탈 덴시티는 전체 칩 안에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30% 이상 있어야 된다는 디자인 룰입니다. 30%가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 하는 인버터는 전체 칩이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건데 나중에 전체 칩을 만드셨을 땐 무시하시면 안 되죠. 다 채워 넣으셔야죠. 아니면 더미로라도 넣으셔야 돼요. 강제로라도. 빈 공간에 그냥 메탈 그려 넣으시면 돼요. 룰에 맞게. 아니면 오토 더미 제너레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더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셔서 메탈을 채우시거나 아니면 직접 넣으시거나 여기 이 에러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LBS도 뭐 거의 똑같고 이건 뭐 하는 게 아니라 세팅하고 런하는 게 달아서 금방금방 끝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런 디렉토리 설정하셔야 되고 OK나 런 어플라이 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왜냐면 런 디렉토리를 DIC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데 덮어 씌우겠냐는 얘기고 다르게 했으면 안 뜨겠죠. 그냥 OK 하면 되고요. 다 끝나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잘 됐다면 LVS 통과가 됐다면 그리고 yes 하면 매치라고 뜨죠. LVS가 맞다면 이렇게 뜰 거고 안 맞으면 언매치라든가 뭐 어떤 게 잘못됐다고 뜨던가 그런 내용들이 뜰 거예요. 그리고 LP 여기는 QR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LP이고요. 그리고 조건이 LP 전에 LVS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요. LVS 통과가 안 되면 LP를 하실 수 없어요. 세팅하시고 런 하시면 여기 바꾸셔야 돼요. 아웃풋. 그래야 AV extract라는 거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꼭 바꾸셔야 돼요. 여기선 GUI로 포심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스 넷리스트로 뽑을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저희는 GUI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라서 AV extract 뽑게 세팅하셔야 되고 익스트랙션 타입은 여기 기본이 C만 되어 있는데 RC 저항이랑 캐패시터 둘 다 뽑을 거니까 RC로 하시면 되고 레프 노드는 그라운드 하시고 세팅 다 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다 잘 되면 LVS도 통과됐고 다 잘 되면 석세스풀 끌 거고요. 여기에 AV 익스트랙트라는 게 생길 겁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기생 캡, 기생 저항이에요. 어디 위치에 어느 정도 값의 기생 저항이 생긴다 확대해서 가보시면 뭐 저항이 있고 몇 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아슈라 EXT 가지고 DRC, LVS, PX 하시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캘리버 하는 방법인데 이 공정에 이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캘리버 메뉴의 셋업 레이아웃 익스포트라는 건데 여기에 레이어 맵 파일을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DRC에서 에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레이어를 인식 못해서 그래요. 이 공정만 그런 거고요. 다른 공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그나 공정은 필요하고 TSMC라든가 DBI 때 공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공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DRC 했는데 결과 에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DRC 창 하시면 처음에 이런 모양이 뜰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세팅이 안 된 거예요.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세팅이 된 거고 빨간색인 거를 없애야 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테스트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 파일로 뽑으라는 얘긴데 그거를 GDS로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한글은 HWP고 워드는 닭이고 엑셀은 XSL이고 파워포인트는 PPT고 이런 확장자라는 게 있잖아요. 레이아웃의 확장자는 공통으로 GDS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자로 GDS로 써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레이아웃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캘리버.db는 잘 모르잖아요. 공통적으로 쓰는 거가 GDS 확장자이기 때문에 바꾸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안 바꾸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바꾸시고 넘어가고 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런 디렉토리 어디다 결과를 저장할 건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왜 빨간색이냐 없어요. 이 폴더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뜨는 건데 나중에 넘어가 보면 없으니까 만들겠냐고 물어보거든요. yes 하면 되고요. 런 하면 이런 서머리 창 이런 RV 창 둘 다 뜰 겁니다. 얘는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거고 얘는 에러가 뭔지만 보여주는 창이에요. 밑에 있는 RV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러 3개, 4개 이거는 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지금 원래 DRC 런을 해서 RV 창이 켜지면 디폴트 세팅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룰이 다 나오고 통과된 건 체크, 통과 안 된 건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보기 편하게 여기 뷰에 가보시면 show empty checks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요. 그리고 DRC 다 끝나면 DRC 창 끄시고요. 왜냐면 라이센스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거니까 DRC 다 되면 창 끄시고요. LVS 실행하셔서 똑같이 세팅하시고 런 하시면 잘 됐으면 여기 좀 안 보이실 텐데 체크 되어 있고요. 얘가 웃고 있어요. 만약에 통과 안 됐다 X 뜨고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녹색으로 웃고 있죠. 통과 안 되면 얘 노란색으로 약간 웃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무표정 뭐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어차피 아슈라에서 통과 다 시켜놨으니까 얘는 거의 통과될 거고요. PX 세팅하시고 여기서 바꾸셔야 되는 거. 아슈라는 AV 익스트랙트라는 걸로 뽑았잖아요. 얘도 뭐 스펙터도 있고 스파이스도 있고 H 스파이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캘리버 뷰라는 걸로 바꾸셔야 GUI 방식으로 뽑아요. 그리고 익스트랙션 타입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있는 거에서 좀 확대한 건데 트랜지스터 레벨이 있고 게이트 레벨이 있고 하이어라키컬도 있고 ADS, MS도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이 두 개고요. 기본으로 트랜지스터 레벨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쓰세요. 정확도가 제일 좋습니다. 대신 넷리스트는 커져요. 파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게이트가 더 정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캘리버 문서에 보면 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레벨로 그냥 하시고요. PEX 할 때 해야 되는 거, PEX 옵션 이거 다 하셔서 이 파일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 파일이 뭐냐? 아까 뭐 레이아웃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저항이랑 캡 값이 얼마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갖고 있어요. 얘를 물려서 PEX를 해야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티피컬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워스트도 있어요. 그냥 기본이고, 많이 뽑을 거냐 적게 뽑을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티피컬로 할 거고요. 나중에 진짜 칩을 만드실 때는 좀 다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PEX 인클로드 하는 방법이, 이렇게 GUI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방법은 룰 파일에다가 써줘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뭘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얘는 좀 불편하겠죠. 얘 PEX 킬 때마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박스 처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PEX 한 다음에 롤 파일에 써줘 버려라 라는 게 있어요. 클릭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안 해도 롤 파일에 자동으로 써놨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롤 파일에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PEX 한 다음에 창 하나 뜰 거고, 이건 넷리스트인데 이걸 가지고 캘리버 뷰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하실 건 딱히 없는데, 소자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기본 1로 할 거냐, 뭐 10으로 할 거냐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1로 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안 썼지만 나중에 핀 거를 뭐 4인 거를 했다, 아니면 NCH가 있고 여기 또 NCH가 있는데 스키매틱에서 이렇게 1을 크기로 가정을 하자면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근데 PEX를 한 다음에 얘를 10으로 키웠어요. 그럼 얘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얘랑 얘가 붙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다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스키매틱에 소자들이 되게 많을 텐데 걔들 소자를 크기를 키워버리면 이상한 단자에 붙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그니티드는 1로 돼 있는데 1로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띄엄띄엄 있고 난 좀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좀 바꾸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다 돌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PCH, NCH, 페라스틱 소자들. 캘리버 뷰의 기본 세팅은 페라스틱은 밑에 깔리게 되어 있어요. AV는 P가 있고 N이 있고 실제 어디에 있는지 거기 위치에 페라스틱이 위치하잖아요. 캘리버 뷰는 밑에 깔리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AV 익스트랙트처럼 보고 싶다 그럼 뒤에 정리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이것도 해보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레이아웃 로케이션으로 세팅하셔야 되는 거. 어레이드가 아니라. 그래야 로케이션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내일 할 거니까요. 일단 보여드리면 전 캘리버만 보여드릴게요. 둘 다 하셔도 되는데 캘리버만 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세팅하고 런 하는 게 다예요. 금방 돌고요. 작은 거니까. 에러가 많이 나왔는데 말씀드렸죠?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저.
이 파일 안 물리고 DRC 런 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세 개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뷰에서 트리 옵션에 show empty 체크 빼면 모든 룰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여주고요. 에러 있으면 X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 불편하잖아요. 다 통과된 것까지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에서 체크 해제하면 에러만 보여줘요. 그래서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하이라이트 하면 레이아웃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게 덴시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메타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가까이 보여주거든요. 여러 개면 여러 개.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 또 있다. 그러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보여주는데 멀리 떨어졌으면 보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클릭하고 하이라이트 하면 얘만 보여줘. 하이라이트 기능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유용하게 쓰시다가 만약에 하셨는데 수정하셔야 되면 이거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LVS도 금방 끝나죠. 잘 됐으면 체크 웃고 있고, 여기서도 웃고 있고, 안 되면 가서 고치면 돼요. 근데 LVS에서 통과가 안 됐다 고쳤겠죠. 그러면 DRC를 다시 한번 하셔야겠죠. 뭔가 어떻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PX도 그냥 런 해도 되고 여기 체크 요거 하셔도 돼요. 그럼 룰 파일에 써져 버려요. 그럼 다시 세팅할 필요 없겠죠, 이거. 그냥 오케이 하면 되고요. 그러면 워닝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고, 여기 가보시면 캘리버 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런 거고, 이제 PCH, NCH 있죠? 그 다음에 기생, 캡, 저항들 다 들어있죠. 뭐 마이너스 17 막 이러잖아요, 값들이. 뭐 5옴, 4옴. 페라스틱이 크지 않아요. 뭐 0.05 뭐 이렇게 하나요?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레이아웃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메탈을 크게 그렸다. 그럼 당연히 저항이나 캡이 커지겠죠. 이거 가지고, 이거까지가 PX고요. 나중에 이거 AV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PX 캘리버 뷰 이거 가지고 포스트 심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아슈라는 일단 해보세요. DRC 아슈라 DRC LVS QRC 캘리버 DRC LVS QRC 다 해보시고 이거까지 다 만들어 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캘리버 뷰까지 다 됐나요? 일단 캘리버 뷰를 만드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NCH, PCH 밑에 페라스틱 딱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대해 보시면 얘네 핀의 네이밍이 다 되어 있어요.
스키매틱 아까 우리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네이밍 했잖아요. 넷에 얘도 다 네이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 캘리버 뷰라는 게 페라스틱을 포함한 스키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트 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는 뭐 이렇게 카피를 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이걸 해놨냐면 안 하셔도 되는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카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셀 카피는 테스트 언더바 심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셀 있죠? 그거 카피하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할 때 썼던 거 카피하시고 아니면 그냥 거기다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컴피그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IC 616, 617 뭐 좀 버전이 낮은 거에서는 컴피그라고 되어 있고 좀 최신 OS,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서는 컴피그가 아니라 마에스트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시는 방법은 스키매틱이나 레이아웃 만드는 방법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타입만 컴피그로 바꾸시면 알아서 컴피그가 생성이 됩니다. 얘가 뭘 하는 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프리심에다가는 테스트에 여기에 스키매틱이 들어있었잖아요. 인버터 하나, 그러니까 PCH 하나, NCH 하나 들어있는 스키매틱. 이번에는 AV 익스트랙트 또는 캘리버 뷰 이를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심볼을 미리 만들어 둔 거고요. 스키매틱 가지고 하면 프리심,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면 포스트 심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컴피그라는 거를 만드는 거고. 컴피그를 만들어서 세팅 바꾸시고 설정하시고 넘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엔 테스트 스키매틱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AV 익스트랙트 가지고 할 거니까 우클릭 하셔서 셀 뷰에 보면 AV 익스트랙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만드셨다면, 표화실까지 다 해서 만드셨다면, 아니면 캘리버가 있을 거고요. AV 익스트랙트를 할 거니까 우선 AV 익스트랙트를 선택을 하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스키매틱에서는 NCH 하나, PCH 하나, 그 다음에 VDC, V펄스, 캡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번엔 요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페라스틱 캐패시터, 페라스틱 레지스터. 그리고 여기가 AV 익스트랙트로 바뀐 거예요.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보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컴피그를 하는 거를 열어보면 아까 프리심 했을 때랑 똑같죠? 모양이. 근데 여기 컴피그를 하는 걸 연 거고요. 이 안에 AV 익스트랙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AV 익스트랙트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스키매틱이 아니라 AV 익스트랙트로 들어가죠. 빠져나오시려면 Shift B 누르셔야 돼요. 레이아웃이라.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시뮬레이션 세팅하는 거는 앞에 프리심이랑 똑같고요. 모델 라이브 ADEL 실행하셔서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섹션 선택하고 DC, 트렌 똑같이 한 다음에 런 하시면 되고 뭐 DC 노드 볼테이지랑 오퍼레이팅 포인트 보시려면 보시고 파형, 인, 아웃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프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근데 프리랑 다르겠죠. 어떻게 보시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캘리버 똑같이 뭐 카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컴피그 만들어서 이번엔 AV 익스트랙트가 아니라 여기에 캘리버가 되게 바꾸시는 거고 컴피그 열어보면 얘가 이 안에 캘리버 뷰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건 캘리버 뷰죠. 좀 전에 AV 익스트랙트였고 이 차이예요. 세팅 그런 다음에 똑같이 AD 켜서 세팅 모델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모듈 다 세팅하시고 똑같이 돌리시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냥 간단한 인버터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셀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빨간색이 풀이고요. 노란색이 아슈라, 녹색이 캘리버입니다. 똑같이 포스트 심을 했는데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면 풀이 달라서, 회사가 달라서. 그래서 둘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캘리버만 있다 그러면 캘리버만 해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아슈라보단. 골든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하냐? 첫 번째 방법은 라이센스가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다 하나씩 똑같이 AD 다 하시고 AD 창을 끄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프리, 포스트 아슈라, 포스트 캘리버 다 돌린 다음 이 창이 다 켜져 있잖아요. 이게 라이센스가 많을 때 가능한 건데, 얘를 복사하고 얘를 복사하면 이렇게 겹쳐지죠. 그런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라이센스가 많을 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만 볼 수 있는 창을 띄워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씩. 세 개를 불러와서 합쳐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ADXA라는 걸 하는 건데, 얘는 풀이랑 포스트를 한꺼번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건 다 보이시지만 ADL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세팅하는 건데 한꺼번에 돌리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하시고 런하면 여기 보이시죠? 아슈라, 캘리버, 프리 이렇게 탭으로 따로따로 뜨는데 복사하면 이렇게 겹쳐지고요. 보시면 돼요. 확대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라이센스가 많으면 첫 번째 방법처럼 많이 켜놓고 그냥 하시면 되고, 라이센스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 돌린 다음에 저장한 거 로드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냥 ADXL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세팅 해놓고 아예 이렇게 다 세팅 다 해놓은 다음에 런 하면 제가 다 끝나면 창이 떠야 되는데 제가 창을 저절로 뜨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온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ADL을 요즘에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간단하고 편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내일이나 모레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보면 27도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 온도를 원래 마이너스 25, 125 뭐 이런 식으로 다 돌려요. 코너 같은 것도, 코너도 TTT, FF, 뭐 SS, FS, SF 뭐 이런 식으로 다 돌리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얘에 대해서 다 돌리고 얘에 대해서 다 돌리고, 이런 걸 한꺼번에 할 때 얘보단 ADL은 이런 걸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ADXL에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총 8번을 그냥 한꺼번에 돌려버려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돌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돌고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ADXL을 요즘엔 진짜 많이 써요. ADL보다. 그러니까 간단한 걸 볼 때는 ADL을 쓰고, 기본적으로는 ADXL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XL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ADL로도 해보시고, 세팅하셔서 ADXL로도 한번 해보시고, 다 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내일 할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인버터로 스키매틱, 프리심, 레이아웃, DRCLVS, PX, 포심까지 다 한 거고요. 내일은 뭘 하실 거냐면, 지금 이제 플로우를 다 배웠잖아요. 근데 한 번 해보선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거예요. 버퍼, 엔드, 낸드, 오와, 노와 뒤에 해놨습니다. 버퍼는 어차피 인버터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버퍼잖아요. 엔드, 오와, 낸드, 노와, 스키매틱 만들고 레이아웃 만들고 시뮬레이션 프리심도 해야 되고 DRC, LVS, PX, 포심까지 다 하시는 거. 과정은 똑같은데 뭘 만드는지만 다른 거예요. 과정에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실습만 하는 거고요. 내일은 이걸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인버터 끝까지 해보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서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거는 다 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드시거나 하면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